70 넘으면 인생이 완전히 갈립니다. 돈이 아니라 이 차이에서 승부가 납니다. 상팔자는 이미 여기서 결정됩니다. 돈만 모아두면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 중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돈만 모아두면 노후는 걱정 없다.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건강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된다. 그런데 막상 60이 넘고 70이 되어 보니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자식이 잘 사는데도 외롭습니다. 몸이 건강한데도 하루가 무료합니다.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울적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부분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노년층이라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도 노후 행복과 직접적인 비례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70이 넘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상팔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70을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짜 상팔자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3.7%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68.5%가 노후 준비를 했다고 답했지만 그중 실제로 노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준비를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 규모도 자녀 수도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이 찾아낸 건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만족도가 2.3배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노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라고요? 오늘은 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0년 후에도 내 이름으로 된 거주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조건이 부채 제로 갚아야 할 것이 없는 평온. 노후에 빚이 있다는 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심리적 촉수예요. 매달 이자 나가는 날이 오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식한테 부탁하게 되고 그 미안함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저 현장에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수십억 자산가라도 갚아야 할 대출이 남아있으면 그 마음은 항상 쫓기고 있어요. 반면에 월세 100만 원짜리 빌라를 살아도 빚이 제로인 분은 마음이 놀랍도록 자유로워요. 이게 실제예요. 평생 모은 3억보다 빚 없는 50만 원이 노후에 더 강합니다. 목표 하나만 세우세요. 65세 이전에 모든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계획,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현재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나 채무가 있는가? 70세 이전에 모든 부채를 청산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조건 3. 고정 수입 예측 가능한 소액의 힘. 많은 분들이 노후엔 큰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큰 돈이 아니었어요. 예측 가능한 수입이었어요. 매달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반드시 통장에 꽂히는 돈이 있다는 것. 그 안도감은 억대 자산이랑 비교가 안 돼요.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작은 임대 수익이든 유튜브 수익이든 형태는 상관없어요. 핵심은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는 심리적 안전망이에요. 이게 있으면 불안이 줄고
불필요한 지출도 같이 줄어드는 신기한 현상이 생겨요. 평생 모은 3억보다 매달 들어오는 80만 원이 노후에 더 강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고정 수입원 하나를 더 만들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는가? 그 수입이 기본 생활비를 커버하는가? 조건 4. 기초 체력 혼자 화장실 가는 자유. 많은 분들이 노후 건강 얘기를 하면 마라톤이나 등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진짜 노후 건강의 기준은 훨씬 겸손해요.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가? 혼자 시장에 갈 수 있는가? 혼자 병원 예약 전화를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 최소한의 자립 능력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자식한테 연락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요양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거창한 헬스나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가 70대 삶의 질을 결정해요. 마라톤을 못해도 괜찮아요.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혼자 외출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요. 무릎 아프면 수영장으로, 비 오면 실내 걷기로. 형태는 상관없어요. 현재 도움 없이 혼자 외출하고 귀가할 수 있는가? 주 3회 이상 몸을 움직이는 운동 루틴이 있는가? 조건 5. 심리적 자립 혼자서도 하루를 채우는 힘.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심리적 자립이 뭐냐면요. 혼자 밥을 먹어도 처량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커피를 마셔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산책해도 충분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친구한테 감정과 시간을 의존해 오셨잖아요. 근데 70이 넘으면 그 의존할 대상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멀어져요. 그때 혼자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루틴이 없는 분들은 급격히 무너지시더라고요. 루틴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침 산책, 신문 읽기, 취미 활동, 지인한테 연락 한 통, 저녁 산책. 이렇게 소박한 루틴 하나가 하루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 충만한 하루가 쌓이면 그게 행복한 노후가 되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게 처량한 게 아니에요. 혼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자유입니다. 지금 종이 한 장 꺼내서 나만의 하루 루틴을 적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하루를 설계하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혼자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취미나 루틴이 있는가? 누군가가 없어도 하루 일과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가? 마무리 응원의 말.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오늘 이 글이 그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지금 당장 5가지를 다 갖출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시작하면 돼요. 30분 걷기를 시작했다면 기초 체력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한 달 늘렸다면 고정 수입의 기둥을 세운 거예요. 혼자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마셨다면 심리적 자립의 첫 발을 뗀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이른 시작입니다. 지금 60대이시든 70대이시든 아직 준비 중인 50대이시든 이 5가지 조건을 하나씩 쌓아가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함께 가겠습니다.